역대급 오답률이 있습니다. 무려 81% 오답률. 미쳤지? 단 19% 애들만 이걸 맞췄다는 거잖아? 그리고 오답을 고른 애들이 더 많아. 정답보다. 몇 번이게? 가장 오답률이 높았을 이 악명 높은 81% 오답률은 놀랍게도 51번이요. 51번 맞은 사람. 나는 주간지 풀 때 맞았다. 기억이 안 나요? 난 진짜 너무 이해가 안 돼. 이 문제를 어떻게 틀릴 수 있지? 또 이 문제를 틀리는 애들은 뭐지? 했는데 81%가 틀린 거야. 너무 충격이야. 이 역대급 오답률 51%. 이 지문이 어려운 이유는 이 지문의 핵심 화제가 이중처분법이에요. 그치? 다 우리 읽었으니까 알죠? 하지만 1문단에는 이중처분법이 안 나와요. 뭐가 소개되냐면 실험적 방법이라는 게 소개돼요. 근데 이 실험적 방법이라는 애가 문제가 있는 거야.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 다룰 때 얘를 못 써. 그럼 얘가 안 되면 이런 해결 방법이 있어. 이중처분법을 소개하는 그런 구조거든. 그러니까 첫 번째 문단에는 이중처분법 자체가 안 나옵니다. 실험적 방법만 나오죠. 자, 그리고 얘를 읽어보면 이래요. 자, 경제학에서는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되는데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 우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우와, 과, 앞뒤로 잘라주는 거 우리 이거 처음 들어요? 진짜 여러 번 들었지? 우와, 과, 앞뒤로 나눠주는 거 해야 되잖아. 그럼 우와, 앞에 뭐야? 사건 후의 결과 우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 혼자 돼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일이다. 자,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이런 거야. 자, 가연이가 이수경 국어에 왔다. 이수경 국어에 왔다가 사건이야. 그러면 사건 후의 결과는 지금 이 상태. 이게 지금 현재 2024년의 유가연의 상태가 사건 후의 결과예요. 근데 가연이는 2022년에 이미 이수경 국어에 왔어. 근데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 만약에 이수경 국어에 안 왔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이거 뭐 멀티버스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가상의 결과는 관측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일어난 사건이니까 시간을 되돌려서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집단의 결과 우와, 그러면서 시행집단이 뭔지를 알려줬어요. 시행집단은 뭐야? 사건을 경험한 애들. 결과와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 그럼 비교 집단이 뭔지 쓱 알려줬어요. 비교 집단 뭐예요? 사건 경험 안 한 애들. 이거 두 개를 비교하여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 실험적 방법에서는 이렇게 한다 하고 예시도 줬어요. 무슨 예시? 월급을 주는데 어떤 사건이 있었고 하고 예시를 막 주잖아? 얘들아, 이 글 전체에서 실험적 방법은 여기만 나와요. 다른 데 안 나와요. 그쵸? 자, 1번 선지. 실험적 방법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자, 여러분, 실험적 방법에서는 사건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했죠? 실험적 방법에서는 사건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했어? 실제로는 시행 집단의 결과와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해서 이수경 국어 다닌 애들의 결과와 안 다닌 애들의 결과를 비교해서 이수경 국어 다니면 이런 효과가 있구나 라고 평가한다. 그게 실험적 방법이었지. 근데 여기서 뭐래? 시행 집단 어쩌고? 이게 비교 집단이 없어. 그럼 이거 맞겠어? 틀렸어. 답 1번. 근데 우리가 답이 1번일 때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답이 1번일 때. 봐봐. 실험적 방법. 시행집단의 이런 평균 임금에 임금에 미친 효과. 왠지 비슷한 말들이 막 있어. 그치? 그리고 설마 1번이 답이겠어?
하고 넘어간 거야. 그러면 뒤에 무시무시한 애가 기다리고 있어요. 5번. 애들이 이거 가지고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 나한테. 선생님 여기에 공기에 차이가 없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안 나와. 그럼 이거 틀린 거 아니에요? 적절하지 않은 거 그러는 건데 얘는 뭘 착각하는 거야? 이 중에도 그런 애가 있을 수 있어. 뭘 착각하는 거야? 지금 이 5번 선지는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보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스노가 그렇게 봤다고. 스노의 관점을 말하는 거지 공기의 차이가 없다는 팩트를 말해주는 선지가 아니에요. 스노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자, 스노는 어디 나와요? 여기. 스노는 이 병의 원인이 뭐래? 공기가 아닌 물이 원인이다. 그럼 스노는 공기는 차이가 없다고 본 거야. 스노의 관점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우리의 어떤 잘못의 패턴을 걸러내야 돼요. 뭐? 문장을 나 좋을 대로 읽는 거. 분명히 스노의 관점을 말해주는 문장인데 나는 공기의 차이가 있나 없나를 지문에서 판가름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지금 문장을 잘못 읽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이 두 번째 문제는 이중차분법의 개념을 좀 이해해 봅시다. 이중차분법은 하는 순간 우리는 뭐에 꽂혀야 돼? 지금 얘가 문제가 있어서 얘를 소개해 주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가 잘났길래 얘는 안 되는데 얘는 된다는 거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지 않겠어? 봤더니 시행집단 어쩌고 비교집단 어쩌고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 변화요. 아까는 뭐였어? 시행집단의 결과와 비교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건데 얘는 변화를 비교하는 거야. 그러면 결과와 변화는 어떻게 다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유가연이라는 애가 이수경고 오기 전에 한 요 정도였어. 근데 이수경고 오니까 이렇게 됐어. 그럼 비포엔 애프터잖아. 그럼 변화는 애프터에서 비포를 뺍니다. 그쵸? 그럼 여기 비교 집단에서도 애프터가 있고 비포가 있고 빼겠지. 이중으로 빼가지고 또 빼니까 이중차분법인 거야. 여기서 빼고 그걸 둘이 또 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2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것이라는 평행 추대 과정의 근거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가연이의 변화를 알려고 했는데 비포는 50점인데 애프터는 100점이야. 근데 이번에 시험이 쉬웠던 거지. 그럼 이수경국어의 효과가 50점이라고 할 수 없잖아. 다른 애들도 비교를 해봐야지. 뭐 우리 학교에 다른 애들 봤더니 얘는 원래 나랑 똑같이 50점이었던 애가 얘는 이번에 70점이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면 시험이 쉬워서 20점이 상승한 거 전체적으로. 그럼 이수경국의 단위 효과는 그걸 빼고 계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평행 추대 과정의 근거에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 과정이 충족되면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아까는 같아야 된다고 했어. 평균 임금이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50점이었던 가연이와 60점이었던 다른 애를 비교할 수 있어요. 그냥 시험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이래서 이 정도 상승했겠지. 이거 빼고 계산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돼요?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문단은 그냥 뭐 역사적으로 뭐 여기 수원이 바뀐 주민들이 시행 집단이고 안 바뀐 애들이 비교 집단이고 그 정도 알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문단이 어렵습니다. 자, 지금 얘가 왜 어렵냐면요. 평행 추대 과정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평행 추대 과정이 뭐더라를 다시 생각했어야 돼. 뭐더라? 같은 크기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평행 추세 과정이죠. 방금 시험 난이도가 쉬워져가지고 전체적으로 20점 상승하고 같은 크기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이중차분법 적용하면 잘못이야. 그럼 이제 우리는 뭐까지 알아야 돼? 뭐가 잘못이고 어떻게 해야 올바로 되는 건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자, 예컨대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 그러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게 여기서 더 큰 거야. 그러면 여기
백수가 많이 생겨나고 백수가 조금 생겨나는 건데 그냥 뭐 헷갈리니까 0이라고 합시다. 비교 집단은 백수가 덜 생기는 그런 애들인 거야. 자, 지금 여기서 개념을 앞에서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얘는 예시예요. 그렇죠? 근데 이 예시를 여기다가 또 적용하는. 그러니까 옮겨 적어보면 개념을 지문에서 설명해주고 예시를 설명해줘서 나는 얘랑 얘를 간신히 연결지었는데 보기에서 얘네랑 또 연결하는 그런 방식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시를 보기랑 엮을 때 약간 구체화 과정이 필요해요. 선생님은 이 지문을 처음 풀 때 실전에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막대 그래프를 이용했어요.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어. 들어봐. 자, 막대 그래프를 이용해서 고용 증가 프로그램의 고용 효과가 있었어. 얘가 막대 그래프가 고용 증가 프로그램의 효과예요. 고용이 증가했어. 근데 백수가 많이 생겨나니까 이렇게 증가시키는 고용을 깎아 먹었겠지. 실제로 프로그램의 효과는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깎아 먹으니까 프로그램 효과가 이만큼인 것처럼 느껴지겠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뭔지 알겠어? 그 예를 정리해보면 더 구체화해볼 수 있어요. 약간 나는 이 문제를 완전 맞춰야겠다고 생각하면 이런 거야. 자, 시행 집단이 있고 비교 집단이 있어요. 시행 집단은 프로그램을 돌렸어. 고용 증가가 일어났겠지? 그냥 아무 숫자나 넣어. 뭐 10만큼 늘어났다. 얘는 안 했어. 그럼 0이야. 됐죠? 근데 얘는 백수가 많이 생기는 그런 애들이니까 이 백수가 많아져가지고 이 고용 증가해 놓은 걸 깎아 먹었겠죠? 한 얼마나 깎아 먹었을까? 한 마이너스 5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 0이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원래 이 프로그램의 효과는 10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프로그램 효과가 얼마처럼 보여요? 5처럼 보이잖아. 이해돼요? 걔를 가지고 여기다 적용하는 거야. 구체화를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얘가 없었으니까 마이너스 5예요. 그쵸? 그럼 비교 집단에 일어날 고용률 증가는 0이잖아. 그치? 그러면 이 마이너스 5는 0보다 마이너스는 0보다 크네요. 이렇게 하면 안 돼. 뭐예요? 작을 것이다. 마이너스 5가 작은 거니까. 자, 그러므로 기억에 이중차분법 적용한 거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잖아. 잘못한 거. 이중차분 적용을 평가한 프로그램 고용 증가 효과는 잘못한 거 얼마로 보여요? 5로 보여요. 그쵸? 근데 이 프로그램의 원래 효과는 얼마야? 제대로 된 비교 집단을 이용했더라면 효과는 10이었어. 그럼 5는 10보다 작을 것이다. 얘들아, 이렇게 해야 빨리빨리 판단이 돼요. 물론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생각하거나 이런 표를 펼치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물론 거기에 걸리는 시간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구체화 없이 예를 풀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머리가 팽팽 돌아가. 그러면 그냥 나와요.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걸? 계속 헷갈려. 그러니까 어떡하는 거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그래서 맞추면 천만다행인데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내가 이 문제를 진짜 맞춰야겠다고 생각하면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든 아 이게 원래 프로그램의 효과인데 백수가 이만 깎아먹어가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라도 뭔가 구체화의 과정이 필요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무 숫자나 넣어보기. 아니 막대 그래프를 이용하기. 그래야 얘가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의 표본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이 집단이랑 이 집단이랑 지금 다르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얘의 시행 집단의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 작년 버전, 재작년 버전, 10년 전 버전을 설정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고용가치 민감한 변화라면
이 동시성이 더 중요한 거라 10년 전을 가져오는 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잖아요. 얘들아 요것만 읽었더라도 우리는 요 문제를 안 틀립니다. 53번에 4번 선지. 그냥 대놓고 고용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비교 집단의 변화를 피주 고임금 식당에 92년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 시행진의 9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 이렇게 시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 맞겠어요? 틀렸지? 이거를 다 모르더라도 뭐 여기서 뭐 1.3 마이너스 2.1 이렇게 해가지고 3.4 맞네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기가 틀린 걸 알았어야 돼. 그치? 이렇게 우리 이중차분법도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고 선생님이 진짜 여러 번 잔소리하고 싶은 건 첫 번째 문단을 허투루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첫 번째 문장을 허투루 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우리가 얘기하기로 한 게 있었어. 우리가 지금 가도 읽고 나도 읽었잖아요. 해겔의 변증법. 이제 가를 다 이해하고 나를 이해해봤더니 어때? 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 나로 넘어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절대 없지. 가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데 나도 이해를 못했는데 19번 문제 풀 수 있을까? 없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우리가 9월이나 11월에 이런 문제를 만났어. 가를 쭉 읽었는데 이해도가 30%밖에 안 나와.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억지로 단독 문제를 해결합니다. 단독 문제는 내가 이해도가 30%이든 40%이든 어쨌든 걸러낼 수 있는 선지가 한 개, 두 개는 있어. 한 개, 두 개 걸러내고 나머지 걸 빨리 찍어. 얘도 마찬가지야. 한 개, 두 개 걸러내고 나머지 걸 빨리 찍고 나는 그냥 한 번으로 찍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내가 풀 수 있는 문학이나 선택 과목으로 가서 틀리지 않도록 봐야 돼. 이거를 우리가 잘 유념해 두고 문제는 항상 뭐부터 푸는 거예요? 내가 풀었을 때 맞히는 것부터. 어차피 풀어도 틀릴 건 뒤로. 내가 풀었을 때 맞힐 것 같은 거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 관리 확실하게 해야 돼. 시간이 가까울수록 초조해. 이제 앞으로 더 할 거예요. 9월이 되고 10월이 되고 11월 되잖아. 미친다고 모의고사 볼 때. 막 숨이 안 쉬어지고 막 손에 땀이 나고 막 그럴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정신줄을 잡을 수 있냐면 시계를 보고 9시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시작한 지 20분 지난 거지? 그때쯤에 내가 뭘 풀고 있어야 돼?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야. 그럴 때 편안해져요. 내가 내 페이스를 유지하고 내가 지문을 컨트롤하고 있다는 생각이 나를 안정시켜 줄 거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시계를 딱 봤는데 25분이 남았어. 나는 문학을 손도 못 댔어. 어떡하지?가 아니라 원래 나 문학 25분에 풀잖아. 25분 안에 문학 풀잖아 라는 걸 알면 당황하지 않아요. 나 원래 25분 안에 문학 풀었는데 생각하고 지금 내가 시계 봤더니 10시 정각이 25분 전이야. 하면 돼. 그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컨트롤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시간 컨트롤 좀 잘 생각하시고 다음 주에는 이제 수능 완성도 끝나고 다음 주 수업까지 하고 나면 이제 구모예요. 그쵸? 다음 주에 우리가 구모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얘기해 보도록 하고 이번 주 주간지도 잘 해오세요. 이번 주 주간지 잠깐 펴보면 선생님이 평가원의 이의제기 얘기해 줄 거라고 했잖아. 그치? 그게 어디부터 시작이냐면요. 독서 지문 6일차에 서양과 동양의 우주론 찾았어요. 선생님이 원래 이런 거 손도 안 댔었는데 킬러 문항의 이런 대표적인 사례로 나왔던 이 지문을 우리가 이제는 좀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 평가원 이의제기에 얘도 있었거든요. 평가원이 답을 해줬단 말이야. 평가원 이의제기 요 지문부터 시작하니까 여러분들 요거 해오시고 다음 주에 수능 완성 지문 2개 있어요. 그쵸? 1일차에. 그것도 오늘 이 노자, 막 장자 나왔던 빨리빨리 지나간 것처럼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갈 거니까 잘 읽어오세요. 그리고 문학은 다 중요해. 계속 우리 수능 완성하고 있는 거니까요. 네, 고생하셨어요. 가도 됩니다. 고생했어.